강의를 듣는 도중에 일체 필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몇 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봉사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민주성을 띠죠.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합법성을 갖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겠죠. 또한 교육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적이어야 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자주성, 그리고 교육 정책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 내 인간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능률성을 추구하려 했던 고전 이론부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간관계론, 그리고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행동과학론과 다양한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전 이론입니다. 조직 내 인간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능률성, 생산성이죠. 그 능률성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고전 이론의 세 가지는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 그리고 관료제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초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기본 입장은 인간을 기계처럼 프로그램화할 수 있고 경제적 요인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말했죠. 조직과 인간 관리의 과학화를 주창해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관리론에 한계점이 있었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정서적 측면과 상호작용을 무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론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보다 관리 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죠. 한마디로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자가 능률적인 일의 수행을 위해서 취해야 할 일반적인 그 원리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 이런 것들, 행정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관료제론입니다. 관료제 하면은 상명하복이 생각나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 운영 체제, 즉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 관료제가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체계가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전 이론의 한계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심리적인 면을 경시했고 상호작용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나왔죠. 이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관계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 보면은 기계적이고 전문화된 작업 방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과 관계 개선이 필요했죠. 결국 작업 조건, 즉 환경보다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 참여의식이나 귀속감이나 책임감, 인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동과학론입니다. 행동과학론은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연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와 구성원들의 사기 만족의 균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능률을 올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조직을 사회적 협동체로 보고 구성원과 의사소통하고 또 협동을 해야 한다며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했죠.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운론입니다. 다운론은 여러 체제 이론들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조직, 즉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의 기능과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학교라는 조직이 잘 들여다봤더니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론에서 먼저 개방체제론이 있는데요. 이 개방체제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개방적인 체제로 굴러간다. 즉 학교 기관은 좀 느슨한 이완 조직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체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개방 체제이다. 한마디로 오픈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회 과정론인데요. 사회 체제론이라고도 하고요. 이 학교라는 조직도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이죠. 그래서
사회 체제 속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연구한 이론인데요. 별반 다를 거 없이 학교라는 것도 유기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런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조직도 포함을 시켜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즉 이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죠. 즉 여러 관점에서 이런 체제들을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죠?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인간 자원론입니다. 인간 자원론은 한마디로 조직 내 구성원을 큰 자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효율성만을 올리기 위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만족감을 높여서 효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구성원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간 자원론의 배경은 조직 내 효율성을 위한 인간관계적 입장을 취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과업 성취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조직 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론과 인간자원론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론은 의사결정에 참여를 통해서 교사의 직무 만족이 증대되어서 결국 학교의 효과성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인간자원론은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서 학교의 효과성이 증대돼서 결국 교사의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 인간관계론은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요. 인간자원론은 교사의 직무 만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전이론,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 그리고 관료제론, 그리고 이 고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인간관계론, 또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연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과학론, 그리고 개방체제론과 사회과정론, 인간자원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였습니다.